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91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14일입니다. 곧 조금 있으면 두세 달 지나야 되네요. 그래도 세 달은 천일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오늘 성공은 당신 거, 일을 망치는 것. 그래서 이제 138페이지예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네, 읽을게요. 우리는 이제 일본 재건의 바탕이 된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원칙들에서 벗어난 요즘의 정치 지도자와 사업가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 그쵸? 치르게 되겠죠. 이 우주의 원리가. 저 얼마나 큰 대가를 받으려는 거 참나.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막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화가 날라다가 그냥 관심을 빼버리는데 어쨌든 대가가 이 우주에서는 그냥 공짜로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가를 치르게 되고 공개적으로 추락합니다. 이런 때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형 집행인이 휘두른 도끼에 참수당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에 참수당합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는 길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실수를 지켜보고 위배된 원칙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위배한 결과를 알게 되면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편의를 위해 진실성을 저버리면 파워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의를 위해서 진실성을 저버리면 나의 편의를 생각하다 보면은 진실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파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에고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의식 공부를 자꾸 듣다 보면 각성하게 되고, 그들을 위한 게 무엇인지도 자꾸 이제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원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 같더라도 원칙에 확고부동하게 헌신하면 파워를 되찾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을 망치지는 않는다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돈 얼마를 위해 신용을 저버리면 일시적으로 재미는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다급해지면 공경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공경 끝에 뚝상 망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이유입니다. 최악의 재앙을 자초했던 일본을 온 세상 사람들이 흔쾌히 용서했을까요? 만약 그런 일본도 용서해 주었다면 우리가 망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용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그 길을 따른다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준 가장 큰 선물 하나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얻은 교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뭐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요? 회복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고. 강봉선님 얼굴을 너무 바짝 갖다 대니까 무섭잖아. 깜깜한데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깜짝 놀랐네 보시기. 깜깜한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왜 그 카메라 휴대폰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비춰지거든요. 막 환하게 안 켜도 그럼 무섭게 보이는데 근데 옛날에 좀 화들짝 좀 놀랬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무섭게 나오네. 네, 오늘은 이제 5장 끝났고요. 6장이에요. 진실성이 승리한다. 여태까지는 이제 일망치는 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건지든 이제 알아야지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장은 진실성이 승리한다. 이거를 여러 번 읽어도 내가 의식이 되었을 때 이걸 다 알지 않을까요? 아직은 세 번째 지금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세 번째 해도
핀스 박사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43페이지예요. 네. 원장님, 저 바깥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세상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온갖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던 환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원칙을 굽히고 절차를 생략하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속이지 않았으면 전 시장에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원칙을 들여다보고 그 속사정을 알아봅시다. 우선 이 환자는 자기가 곧 파산할 지경이라 원칙을 굽혀야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할 지경이기 때문에 나부터 살아야 돼. 그래서 나부터 살아야 되면 원칙을 벗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속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고가. 그러면 더 파산을 하게 되죠. 파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원칙을 들여다보고 그 속사정을 알아봅시다. 우선 이 환자는 자기가 곧 파산할 지경이라 원칙을 굽혀야 했다고 착각했고, 하지만 진상은 그가 내내 진실성의 원칙을 굽히는 사람이라 파산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진실성의 원칙을 굽혔기 때문에 파산할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사업이 공경에 처한 이유는 진실성의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업의 세계를 정글에 비유할 때는 이 경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정글에다가 비교를 하면. 정글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봐주고 느긋하고 막 이렇게 배려하는 게 없잖아요. 아주 그 200 이하에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공격당할까봐 죽을까봐 완전히 그 두려움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세계를 정글로 볼 것이냐. 무한한 그냥 이렇게 무한한 세계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경쟁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의 진상은 성공하는 데에는 비교적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상 속에 경쟁의 실체를 착각하지 않게 해주는 간단한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진짜 경쟁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경쟁은 아예 진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도구를 만난다면 경쟁도 없다는 거죠. 그냥.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탁월함과 굽힘 없는 진실성과 원칙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경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진짜 탁월하다. 탁월함, 굽힘 없는 그냥 진실성. 그러니까 원칙에 헌신하는 사람들, 원칙이 무엇일까? 원칙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경쟁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목요일 날 회사 이제 그 강의가 있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제 파트너들이에요. 일 때는 그 뭐 안식년이 뭐야 자기들 안식년을 저도 너무 힘들 때는 나는 안식년 갖는다는 말은 몰랐고 난 중국으로 갈 거야. 베트남으로 갈 거야. 중국으로 갈 거야. 그랬어요. 환율이 조금 좀 이제 한국 돈보다 조금 더 같은 돈이라도 가치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나라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안 한다는 마음은 안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경쟁에서 이기다가 그냥 막 10년을 하다 버티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경쟁할 것도 없거든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1등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등이라는 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고, 무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서, 경쟁이라는 게 아예 필요가 없어요. 경쟁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탑이, 탑을 한 명만 하세요. 명수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무한대로 해요. 그래서 경쟁할 게 없는데 어릴 때 그 습관이 돼가지고 태어나면서 내가 뭔가 마음이라는 거에 분리돼서 엄마도 한정적으로 나에게만 사랑을 준다고 착각을 해서 오빠랑 경쟁하고 동생이랑 경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아, 여기 민지님이 한 분 들어와 계신데, 이 민지님은, 김씨가 없어진 민지님은, 저기, 영덕의 민지님이죠? 내가 이번에 웃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잠깐 1박 2일 왔다 갔어요. 월요일 날. 이제 치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대구가, 서울보다는 대구가 싸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래전부터 다니던 데가 있거든요. 아는, 거기 이제, 그 간호사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왔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왔다가 화요일 날 갔는데,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피곤해하는 거야. 근데 자꾸 저희 큰아들이 딸만 오면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막 저희 집에 막 와가지고 막 새벽에 언제 들어왔는지 막 새벽에 막 주변을 막 빙빙 도는 거죠. 이제 저희 그 엄마 아빠 주변에 빙빙 돌고 막 그리고 또 이제 조카가 이쁘기도 하고 막 이게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빙빙 도는 이유도 큰 놈도 불안하고 큰 놈도 엄마 뺏길까 봐 불안하고 작은 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잘해주시고 해도 딸을 아기를 낳는 아기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뺄까봐 뭔가 있잖아요. 뭔가 그냥 에너지가 뭔가 막 이러니까 그냥 애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전날 잠을 또 못 잤어요. 뭐 이래저래.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초저녁부터 막 엄청 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거야 그냥. 여기만 왔다 그러면 그냥 막 응. 자기도 모르게 막 경쟁을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랬고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경쟁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내가 몸이다, 마음이다, 마음이 들어와서 몸이다라고 해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두려움이 들어와가지고 백이잖아요. 의식 수준 백.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백은 두려움에 완전히 공격당할까 봐. 언제든지 방어를 해가지고 긴장하고 있다 공격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를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경쟁할. 다른 거 여기 이제 뭐 좀 그 직업이 여러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기 들어오실 거예요. 저랑 똑같은 일만 하고 계신 분 말고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경쟁할 게 없는 거예요. 경쟁할 게 없거든요. 없어요. 또 거기 최고 직급을 가면 또 거기에 플래티늄이 또 뭐가 또 있는데 그걸 1년만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뭐 계속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진짜 진실성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나를 자꾸 보죠. 나를 봐야 되는데. 그쵸? 그냥 내 안에서의 그냥 내면에서의 기쁨, 상태를 보고 내가 원래 본체의 사랑인 것을 그 에너지 장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몸과 이게 분리된 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면에 깊이 나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갔는데 그 일대가 안심년을 가지신대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제 잘 뛰던 분의 그 밑에 또 이제 그 저하고도 관련돼 있는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파트너들이죠. 2대니까 2대 2명이 못 보던 분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유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소통을 하면 참 좋고 이렇게 막 인사하고 했는데 그냥 눈이 그냥 막 제가 어떻게 해서 뺏어갈까 봐 막
그냥 이게 그냥 막 눈이 막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게 막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때가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보면 막 그 뭔가 정글 속에서의 어떤 그런 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혹시 공격받을까 봐 이제 방어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렇게 제가 살아왔던 게 있었던 거예요. 정글 속에서. 정글을 비교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정글이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립자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좋은 사람이 와야 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 와야 되고. 다 좋은 사람의 시작이죠.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습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가 다른 거고. 그 진실성을 얘기를 해도 그 진실성의 그 파장의 효과가 얼만큼인지. 그쵸.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이제 제가 저번 주 1월 31일 날인가요? 그날 강의를 조금 이제 듣다 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 이제 저기 제주도 회사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듣는데 조건 없는 사랑에 가까워지면 참나와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앞에 부분을 듣는데 그게 그렇게 또 와닿대요. 그래, 조건 없는 사람, 진실성, 굽힘없는 진실성과 원칙에 헌신하는. 그러니까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생각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놓아버린 방에 오래간만에 글을 생각이 막 올라오길래 놓아버린 방에 또 이제 글을 조금 막 이제 생각이 조건 없어야 하는 거? 조건 없이 뭔가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뭐든 조건 없이 해야 되고. 막내를, 시크릿을 정말 꼭 데려가고 싶고, 여자친구를 꼬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뭘 갖다 준다 그래도, 싫어, 싫어. 얘는 막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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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가 몸에 배워가지고 싫어, 싫어, 싫어. 싫다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잘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굽힘 없는 진실성과 원칙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 생각이 조건이 없다는 거는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끊임없이 하는. 그게 자꾸 지우고 내 생각을 지우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제 이런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하셨을 때 이런 에너지셨구나. 어휴, 선생님이야, 뭐 엄청나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때 이런 상태셨었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느끼는 거죠. 예전에 그 느낌들을. 그래서, 어, 어떤 경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경쟁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냥 내 자체로서의 순수성이 있고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의 단어가 이렇게 나왔네. 다 다른 거죠. 그 능력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능력 자체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과 능력이 다 있잖아요. 하나가 돼서 퍼즐이 맞춰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데 다 다른데 틀리다고 생각해서 나랑 틀리네? 제가 더 잘하네? 다 다르네? 나도 이게 있고 저 사람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경쟁할 게 없는데 자꾸 경쟁에 200 이하에 있을 때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200 이상으로 의식 수준이 용기로 올라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밝아지는 거죠. 제가 요새 이제 무슨 미팅을 하면서 저희 그룹에 10개명이 있단 말이에요. 10개명이 있으면서 7번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리더가 된다. 이게 있거든요. 그게 참 흔하게 있는 문구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 흔하게 있는 문구인데, 저 흔하게 있는 그 문구를, 흔한 저 단어의 문장이 진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내가 알고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 하고 하는 사람이 잘 없을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2-3년 전에 '어? 진짜 부정적이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 기준으로 해서 판단 분별하고 있네? 내 기준.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쟤는 보라색을 좋아하면 '쟤 이상하다. 왜 쟤는 왜 보라색을 좋아하지?' 전 그랬거든요. '쟤는 어떻게 저런 걸 먹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기준에서 내가 싫은 걸 저 사람이 하면 '어머 이상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내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 분별하는 것 자체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침에 한참 좋았다가 오늘 왜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지? 두려움이 뭔가 또 쑥 이렇게 있잖아. 탁 치고 들어오는 거.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놓아 버린 방에 막 글을 올린 거예요. 글을 올리다 보니까 저는 이 시간도 너무 감사한 게 올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제 혼자 수다를 떨면서 인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인제 하면 저 혼자 떠드는 거지만 대화를 하면서 혼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제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 되게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면으로의 그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거를 지금 이제 요새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 지금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거보다 내가 현재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빨리라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나를 알아차리고 빠져나오고 알아차리고 빠져나오고 할 수 있는 게 이 의식 공부잖아요. 요새 너무 신나는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같이 요새 인제 공부를 올해부터 인제 쪼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있을 때 말을 안 했어요. 싫어하니까.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요새는 막 있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제 요새 그 공부를 인제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때문에 막 웃겨 죽겠는 거예요. 막 저는 이 선생님한테 의식을 맡겼으니까 빨리 선생님도 이거 들으세요. 돈 내세요. 보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카톡을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인제 보면서 신나 갖고 제가 막 인제 대놓고 얘기를 막 했거든요. 요즘 대놓고 막 얘기한다면 이제 "어쭈구리." 하면서 이제 얼씨구 하면서 이제 "물고기가 물 만났네, 물 만났네." 하면서 신나 가지고 막 하니까 막 "물 만났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면서 "어 그래." 하면서 "신났지." 하면서 막 같이 인제 의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인제 막 신난 거예요. 그 남편이 인제 막 대놓고 인제 편안하게 막 얘기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래서 좋은 거고 이런 거라 하면서 막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았던 거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도 또 올라갔다 왔다 해도 그걸 하니까 더 진짜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눈치 보는 것 자체도 두려움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조건 없이 200 이상으로 올라가서 자꾸 200 이하에 있을 땐 조건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너무 부는 거야. 조건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 막 붙잖아요. 생각 없이 조건이 없이 내 생각 없이 그냥 원래 나의 순수성 사랑으로 저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있으면 경쟁이 존재하지도 않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는 건 참나와 가까워진다는 그 말씀이 진짜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정상에는 매우 소수만 있어 그곳에 있는 이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정상은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 회사는 직사각형이에요. 옆으로도 무한대고요. 그런데 너무 밑으로만 가도 그러니까 한 6 번째까지가 이렇게 옆으로 직사각형. 저희는 직사각형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한대로. 여기 열려 있고 여기는 이제 6 단계까지 해서 여기는 옆으로 가는 거 열려 있죠.
피라미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피라미드 끝에 가면 꼭대기에 이제 한정적이니까 매우 소수만. 일반 회사 다 소수만 있는 사장님의 한 분이잖아요. 바지 사장이 있는지 몰라도. 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소수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희 회사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정상에서는 매우 소수만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나고 내가 무한대로서의 진실성 있게 진짜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나의 순수성, 사랑을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것. 어제 저희 남편이 강의한다고 나와 있다가 또 누가 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얘기를 막 했어요. 알아들으라고. 깨달음 시크릿은 말이야. 현재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이 더 크거든.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막 움직이는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나쁜 게 들어있을지 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크릿은 깨달음 시크릿은 잠재를 시켜버려. 잠재의식에다가 집어넣어요. 명령해서. 그래서 다시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30일 날. 그전에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더 몰랐어요. 이만큼 몰라가지고 아이고 나도 사람들 모으는 것도 힘들고 모으는 게 가자고 하는 것도 힘들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셔도 잠 오고 중간중간 잠 오고 막 이러면서 귀한 줄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깨달음 시크릿을 주면 받아서 내 것으로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주시는 거잖아요. 작년 11월부터 두 번째 다시. 근데 그 귀한 거를 받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받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명단이 나오겠죠? 진짜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쵸?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잠재의식에 나의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끌어다가 집어넣어서 운명이 아닌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집어넣어서 그걸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시간, 일, 돈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운명이 바뀌는 거라서.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아직 남았는데 좀 많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귀한 강의죠. 귀한 교육,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초대를 해야 되겠어요. 네, 지금도 더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초대 계속 하시고요. 3월 4일, 5일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못 알아들었더라도 내가 알아듣고 그래도 그 에너지 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다음 또 들어도 또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알아듣는 사람이 가서 알려줄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일이다.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써있지 않은 그런 부가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강력하게 초대를 해야 되는 게 이 시크릿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초대하세요. 네? 계속 초대합시다. 네. 시크릿 초대 많이 하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